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얼씨 구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월이죠. 가정의 달 5월인데 좀 선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운 날씨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나요? 우리 6월 달부터 시험부터 뭐가 되죠? 그렇죠. 응시료가 인상이 되죠. 여러분 오늘 끝내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시험에서 끝낼 수 있도록 제가 특강 준비했고 지금부터 천천히 특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꼭 푸시고요. 강의 듣기 전에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 영어 홈페이지로 가셔서 토익 게시판, 토익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먼저 다운받으시고 거기 시간도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문제 풀어보시고 지금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 우리 1번 문제, 우리 Part 5 문제부터 먼저 풀 건데 자, 그 전에 풀기 전에 Part 5, 6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잠깐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늘 얘기하는 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우리 Logic Flow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Logic Flow가 뭐죠? 우리 논리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작정 문제를 풀 때 그냥 감으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문법 문제는 잠깐만 대충 해석해 보다가 막 해석만 해보다가 문제 풀면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서 어떻게 왜 이게 정답이 나오는지를 우린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 구자연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구나. 그 논리의 흐름을 꼭 연습하셔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논리의 흐름 첫 번째 가장 먼저 Part 5 문제를 보면 무조건 뭐부터 봐야 된다? 보기부터 보셔야 돼요. A, B, C, D 보기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대명사끼리 나와 있네요. 그러면 대명사 문제. 여러분 A번은 우리 주격 또는 목적격으로 쓰이는 it 이것이죠. 그리고 B번 these라는 우리가 지시대명사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즉 이것들 뭐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요. 또 he는 주격의 남자 사람을 나타내죠. 또 D번은 someone, 누군가라는 대명사란 뜻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대명사 문제구나. 그런데 여러분 대명사 문제의 핵심은요. 대명사가 뭐예요? 대신 쓰이는 명사죠. 그러면 무조건 대신 쓰이는 명사 우리가 어떻게 쓴다? 그렇죠? 뭔가 앞에 지칭하는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빈칸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보고 문법인지 어휘인지 판단했으면 빈칸으로 가셔서 앞뒤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앞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before이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면 뒤에 보니까 became 바로 동사가 있네요. 와, 이 자리 무슨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를 찍는 문제구나. 그런데 A, B, C, D 사실 주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지금 before이란 접속사가 있으니까 before부터 뒤에 뭐예요? 그렇죠? 우리 부사절이 이어지겠죠. 부사절이 이어지는데 우리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부사절 우리 뒤에 주절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사절에서의 대명사는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뭐를 생각하자? 주절에서 지칭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대명사 선택 문제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걸 지칭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became a household name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주절 Mr. Levin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뭐 하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질문 누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죠. 이 사람을 지칭해주는 명사. 그러면 사람이면서 남자네요. Mr. 정답 뭐예요? 정답 C번 he. 이렇게 찍게 되는 게 대명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대명사 문제는 꼭 생각하세요. 반드시 지칭해야 되는 명사를 앞이든 또는 부사절에서의 주어가 나와 있으면 주절에서의 주어 또는 목적어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칭해주는 대명사, 즉 그걸 찾는 문제가 인칭대명사 문제에서도 많이 나올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A, B, C, D를 보니까 보기부터 먼저 파악하는 거 논리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Except for, sometimes, even though 보자마자 여러분들 보기가 분석이 돼야 돼요.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A번 except는 뭐죠? 맞아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for 당연히 전치사 뜻이 사실 많죠. sometimes 때때로 부사예요. even though는 뭐죠?
접속사죠. 여러분 일단 이게 품사가 뭔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다 나왔네요. 맞아요. 얘를 뭐라고 한다? 접전부 문제라고 저는 부를 겁니다. 접속사, 전치사, 부사의 선택 문제, 접전부 문제는 무조건 토익 시험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게 될 문제는 이 접전부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일단 품사가 나뉘니까 접속사의 특성은 어떻게 되죠? 특히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거고요. 그럼 even though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문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치사 같은 경우엔 뒤에 명사가 오죠. 즉 A와 B번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덩어리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C번에 sometimes는 그냥 부사죠. 부사처럼 수식어로서 여러분 쓰이게 될 거라는 거. 그러면 빈칸 앞뒤를 먼저 보는데 빈칸 뒤부터 한번 볼까요? 자, 논리의 흐름. 빈칸 뒤를 보니까 뭐가 있죠? Wednesday and Friday. 그냥 명사 덩어리만 나와 있죠. 질문. 명사 덩어리만 나와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아니네요. 그럼 일단 무조건 뭐는 안 돼요? D번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보기 소거하면서 가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문장 안 되고요. 그럼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사도 이것도 다 부사로 보고 부사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환자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어떤 날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날. 근데 갑자기 이번 주 어떤 날 때때로 금요일 그리고 수요일. 여러분 이렇게 부사들이 나열되고 있죠? 그 의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얘 의미상으로 별로 맞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찍는 거예요? Wednesday and Friday라는 명사가 나오는 어울리는 전치사를 찍어주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 A, B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A를 여러분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을 가진 전치사고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낼 때 우리가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맞아요. 뭐뭐 동안에란 뜻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전치사 선택 문제에서 그냥 한국어로 집어넣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문법적인 특성을 물어볼 겁니다. 자, 전치사 for 같은 경우에 뭐뭐 동안에라는 이런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무조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간을 묘사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특히 토익에서는 숫자 기간을 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9년이라는 기간 주고 있죠. 그럼 9년 동안이라고 할 때 뭘 쓰는 거예요? 전치사 for 쓰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전치사 for는요. 기간을 묘사하는 말이랑 주로 나오는구나. 그런데 우리 금요일과 수요일은 기간이에요? 특정 시점이에요? 특정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런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전치사 for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서 A번을 적용해 볼게요. 자, any day, 어떤 날이라도 수요일, 금요일을 뺀 어떤 날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환자들을 만날 수 있다. A번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간을 나타낼 때 except를 쓰게 되면 뒤에 이 날짜를 빼고 어떤 날이라도 가능하다. 또는 이 날짜 빼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로 우리 except를 쓸 때 every란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everything, 이것 빼고 모든 것, 또 이것 빼고 모든 사람, everyone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every 뒤에 단수명사 써서 뭔가 every와 또는 any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게 이 except라는 전치사의 특성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그럼 기억할게요. 두 가지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for는 뒤에 주로 기간을 나타낼 거고 except는 그냥 뒤에 명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 뭐를 빼고서 그날 이렇게 여러분 쓸 때 쓸 수 있다는 거. 정답은 그래서 A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시고 요 박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죠. 수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고 이번 주 언제든지 환자를 볼 수 있다. 참고로 우리가 any를요. 이렇게 긍정문에서 쓸 때는요.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 있어요. 어떤 날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뭐라도란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any의 뜻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떤 날, 즉 수요일과 금요일 뺀 어떤 날이라도 여기에 환자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102번까지 풀었어요. 이제 103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103번. 자, 보기부터 먼저 보기로 했죠. 우리 logic flow 뭐예요? 논리 흐름 지킬게요. 보기를 보니까 잠깐만. A, B, C, D가 다 어때요? 다 다른 단어죠. 그러면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형태를 내준다면 우리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단어를 줄 겁니다. 그럼 어휘 문제의 핵심 포인트. 어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 해석으로만 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해석만 가지고 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무조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어휘 문제 속에서 이 어휘가 왜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뭘 찾자?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이 어휘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에를 봐서 보기를 보니까 collected, ed 형태, approve, elect, attend 일단 해석은 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빈칸 앞을 보니까 일단 주어가 있는데 주어 뒤에 동사 자리 같아요. 그럼 동사 어휘들의 묶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동사 어휘들의 묶음이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뭐부터 먼저 파악해보자. 맞아요. 무조건 동사는 자동사와 뭐로 나뉜다? 타동사로 나뉘게 될 겁니다. 자동사, 타동사를 먼저 나눠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거를 구분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실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가 다 나올 수 있는 뭐예요? 다 타동사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다 타동사긴 해서 우리가 키워드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럼 빈칸 앞뒤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The City Council, 그 시의회가 주어져. 그런데 뒤에 a measure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measure 뜻이 뭐죠? 물론 이런 측정이란 뜻도 있어요. 조치란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 시의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주로 뭐 정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정책을 땡땡했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 수식어로 끊어져 있죠. 그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를? infrastructure spending, 어떤 structure에 대한 어떤 지출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뭐 했다? 그렇죠. 시의회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인하고 있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B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이건 좀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당연히 한국말로 넣기보다는 키워드를 반드시 찾으세요. 키워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시의회가 어떻게 한다? 승인하고 있구나. 선출하진 않겠죠.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attend, 이 정책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정책을 모으는 것도 아니죠. 뭐예요? 이미 이거를 승인했고 요거 스펜딩, 지출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당연히 City Council이 approve, 승인했다라는 동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우리 approve, 승인하라는 뜻이고 우리 infrastructure 하면은 뭐 그 사회 기반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출을 승인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름 그래도 좀 쉬운 어휘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좀 이따 풀 어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법적인 특성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라는 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오케이. 자, 10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자주 보던 뭐가 나왔죠? 문법 문제 나왔죠. occasion. S 붙었고 AL, LY 붙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형태로 바꿔놨다? 무조건 문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법 문제로서 A, B는 당연히 명사죠. 근데 단수, 복수가 나눠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C번은 우리 주로 형용사의 뜻, 가끔씩의 또는 가끔의란 뜻이죠. LY가 붙으면 주로 부사일 거예요. 그러면 문법 문제인 거 판단했으면 논리의 흐름 어디로 올라가자? 빈칸의 앞뒤를 보면서 무조건 뭐부터 찾자?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빈칸의 앞을 볼게요. 빈칸의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apart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우와,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런데 그냥 명사 찍으시면 안 돼요. 빈칸 뒤를 봤더니 이미 sunshine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명사가 있고 쉼표로 끊어져 있네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여러분 이미 sunshine이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우리 이런 순서를 지켜야 돼요. 어떤 순서? 만약에 어떤 명사가 있고요. 그 명사를 형용사 같은 것들이 꾸미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디서 앞쪽에서 꾸미는데 만약에 그 명사가 관사나 소유격을 포함하고 있다? 무조건 이러한 순서를 지킵니다. 어떤 순서?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킵니다. 물론 이 명사는 지금 관사가 없기는 하지만 전치사 뒷자리 명사가 여러분 완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당연히 그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밖에 없겠죠. 왜? 수식어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형용사인 것 뜻 뭐예요? 정답 C번 가끔씩 의라는 형용사 occasional C번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럼 가끔씩 이런 어떤 sunshine 아주 햇살을 제외하고 apart from 아까 except랑 비슷한 뜻입니다.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면 the weather will remain mostly cloudy. 그건 뭐예요? 가끔씩 이렇게 sunshine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뭐 같다? 그렇죠. 구름이 많이 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단어 정리 하나 할 건데 우리 apart from 뭐뭐를 제외하고 아까 뭐랑 동의어가 된다? 우리 except랑 동의어로 쓰이는 전치사로 쓰이는 애들이다. apart from, except 요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4번까지 했고 이제 10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번. 자, 105번 보기부터 볼게요. 우리 논리 흐름. A, B, C, D 보니까 형용사 어휘의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 자, A, B, C, D 보기를 보자마자 일단은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convenient, 편리한, inhospitable, 불친절한, durable, 내구성이 좋은, perspective, 예비의, 장래의, 당연히 뜻은 알고 있지만 자, 한국어 해석으로 어휘 문제를 막 끼워 맞추듯이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뭘 찾는다? 우리는 키워드를 찾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찾는 연습을 좀 처음부터 해볼 건데 그러면 읽어볼게요. 일단은 빈칸 앞뒤부터 한번 볼까요? 자, 빈칸 뒤를 보니까 뭐를 꾸며주고 있는 것 같아요? Booking features. 그럼 뭐예요? 예약 기능이죠. 아, 어떠한 예약 기능을 찾는지를 찾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편리한 예약 기능? 좀 될 것 같은데? 불친절한 예약 기능? 뭐 내구성이 좋은? 또는 장래 예약 기능? 아,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보고 자꾸 한국말로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린 뭘 찾자? 키워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예약 기능인지 찾기 위해서 근거가 있을 거예요. 논리 흐름 갑시다. 첫 번째,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여기까지 쉼표죠. 여러분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쉼표와 함께 나와 있다. 이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호텔 체인이 출시를 했대요. 동사네요. 근데 뭘 출시했냐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대요. 근데 그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약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하나. 일단 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죠. 그리고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어떤 예약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만족시키다, 여러분 향상시키다. 그러기 위해서 뭐? 당연히 편리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키워드 갈게요. 고객 만족도 상승이 있죠. 그리고 온라인 어플이네요. 그리고서 어떤 예약 기능? 즉 편리한 예약 기능이라고 묶어서 키워드를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 한국말로 하나하나 넣으면서 푸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그러면 full sentence로 해석해 볼게요. 고객 만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 R이라는 호텔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편리한 예약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물론 한국말로 해도 나머지들은 다 안 되겠지만 왜 그게 정답인지 우리는 무조건 뭐를 찾는 연습?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휘 문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10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딱 봐도 우리 logic flow 뭐다? A, B, C, D. 문법 문제죠. 그러면 문법 문제면 빈칸의 앞뒤부터 먼저 보면서 뭐부터 찾자? 동사부터 찾으세요. 그렇죠? 동사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바로 R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비동사가 나왔네요. 질문. 그리고 빈칸 뒤를 보니까 at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수식어로 가로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in Virginia 지역명도 수식어 가로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비동사 뒷자리 찍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비동사만 보면은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꾸 ed 형태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B 플러스 PP라고 하죠. B 플러스 ed꼴을 쓰면 우리가 수동태라는 형태로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이기는 해서 B 플러스 ed, 보기에 ed 이것만 보고 B번을 찍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비동사 뒷자리는 무조건 PP자리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이게 정답이었어라도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맞춰도 다른 문제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논리 흐름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비동사 뒷자리는 무슨 자리죠? 주격보어라는 자리죠. 주격보어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주격보어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 명사 또는 형용사의 품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보기에 둘 다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비교해야겠죠. 그럼 보기를 다시 볼게요. 보기를 봤더니 여러분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지워볼게요. 동사 뒤에 또 동사들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럼 C번, D번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A번 볼게요. Developers, 우리 개발자들. 명사 아닌가요? 또 developed, ed 붙어서 are developed 하면 뭐예요? 개발된다라고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명사 보어도 집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형용사 ed 형태 수동의 보어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교하셔야죠. 뭘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주격 보어라는 건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겠죠. 주어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간혹 토익에서 명사 보어인지 형용사 보어인지 선택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명사 보어 질문 드릴게요. 명사 보어는요. 동격의 관계를 묘사할 때만 씁니다. 여러분 제 이름 구자연이잖아요. I am 구자연이라고 쓰죠. 그럼 내가 구자연이니까 명사 보어로 동격의 관계를 묘사할 때 명사 보어를 우리 구자연이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형용사 보어를 쓸 때는요. 주로 우리 상태를 설명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행복하거든요. I am happy라고 쓰죠. happy라는 형용사 보어를 쓴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나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싶은 거죠. 나 행복하다. I am happy. 형용사 보어 쓸 때는 주로 상태를 묘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주어가 지금 뭐죠? 앞에 저기 길게 있는 주어네요. 질문. all of the vaccines. 우리 모든 백신들이죠. 자, 질문 드릴게요. 백신이 개발자들이에요? 아니죠. 동격 관계 아니네요. 그렇죠. 백신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개발된 상태겠죠. 정답 뭐예요? B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기억할게요. 명사 보어인지 형용사 보어인지 선택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러면 명사 보어인지 형용사 보어인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뭘 보셔야 된다? 요거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특히 주격 보어면 주어와의 관계를 보시고 주어가 이 보어 자리와 동격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명사 보어가 정답인 거고 여러분 이 상태를 묘사해 주는 거다. 그렇죠. 형용사 보어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장 구조는 한번 분석을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풀었는데 비동사가 있죠. 아까 주어가 뭐였죠? 와, 요거였어요. All of the vaccines. 그런데 선생님, that부터 그럼 여기까지 market까지 이 사이에 들어간 이 덩어리는 뭔가요? 자,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가운데 길다란 덩어리로 뭔가 끼어 들어가 있다? 그렇죠. 무조건 이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그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늘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절, 관계대명사 대절이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대절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생산하는 백신들.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와 동사 사이가 이렇게 길어진 형태들도 문장 구조를 알아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동사 뒷자리,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선생님 근데 저 아까 전에 비동사 뒤에 ed 형태라고 그냥 생각해서 이 문제 맞았는데요? 자, 이 문제는 맞춰도 다른 문제는 틀릴 수 있잖아요. 논리의 흐름을 배워가셔야지 그냥 비동사는 무조건 ed겠지. 이 문제 맞았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맞춰도 다른 문제는 틀릴 수 있다는 거. 실력을 길러야지 이 문제 맞추는 방법을 기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0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 ABCD. 오늘 어휘 문제가 좀 많죠? 부사 어휘네요. 딱 봐도. ly로 붙은 부사 어휘 문제인데 자, 그럼 부사 당연히 뜻은 외우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지속적으로, 불황하게도. 그러면 부사 어휘인데 이 자리 부사 어휘 빈칸 앞뒤를 볼게요. 자, 앞에 has 동사가 있는데 뒤에 ed 형태가 있죠. 그러면 이거 묶어서 보셔야겠죠. 왜? have 플러스 ed 형태, pp 형태, 현재 완료 시제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당연히 부사가 수식어로 끼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뭘 꾸미기 위해서? 요 동사의 형태를 꾸미기 위해서예요. 그럼 outperform, 능가하다인데 일시적으로 능가한 건지 시각적으로 능가한 건지 지속적으로 능가한 건지 불행히도 능가한 건지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시야를 넓히셔서 뭐를 찾자? 키워드를 무조건 찾아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요 모바일 회사가 능가했대요. its competitors, 경쟁사들을. 경쟁사들을 능가한 상태네요.
뒤를 보니까 expanding 분사 구문이네요. its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면서 근데 뭐 for 3 years in a row. 여러분 in a row 하면 뭘까요? 일렬로. 그렇죠. 한 줄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3년 내내라고 여기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3년 내내 이 for 3 years in a row가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능가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능가한 거예요? 이 3년 내내 지속적인 상태로 능가한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C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키워드 연결할게요. 경쟁사들을 압도했는데 즉 뭐했다? 3년 연속이란 말을 보고 우리 능가했다. 즉 어떻게? 지속적으로 능가했다라는 걸로 연결시켜주는 문제인 겁니다. 돼서요. 그럼 제가 지금 어휘 문제 꽤 풀고 있는데 자 한국어로 이게 제일 자연스럽죠? 라고 한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키워드를 연결해 주시는 문제고 무조건 정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이 아니라 어디 나와 있을 거다? 문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해석은 우리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능가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고 특히 우리 outperform이라는 동사는 별표 치시고 능가하다 또는 압도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왜? 그 perform, 수행 능력을 그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능가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정리해 놓으시고 우린 10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번 ABCD 우리 logic flow 뭐예요? 문법 문제죠. 형태가 바뀌어 있네요. 그러면 recruit는 일단 동사거든요. 뜻이 뭘까요? 모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법 문제로 나와 있는데 자, 108번 문제는 미리 별표 치고 갈게요. 자, 미리 별표. 자, 문제를 풀 때 기억해야 될 거. 문법 문제일 경우 빈칸의 앞뒤를 보면서 뭐부터 먼저 찾자? 동사부터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will need 동사 바로 나와 있죠? 동사 바로 줬네. 그리고 뒤에 앞에 보니까 주어가 있을 거고 그럼 뒤에 보니까 a team of legal expert 이걸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봐야겠죠? 한 팀, 즉 뭐예요? 이 법무 전문가들 한 팀이라는 여러분 이 명사 덩어리를 하나로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동사 뒤에 들어갈 말이잖아요. need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지어봅시다. 논리 흐름. 첫 번째, 그냥 동사 당연히 못 들어가죠. 당연히 못 들어가요. 됐어요? 그러면 단수동사 못 들어가고요. 잠깐만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라는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동사마다 투부정사를 쓰는 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목적어 자리에 ing 형태의 동명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동사마다 그게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목적어 자리에 recruitment라는 뭐예요? 명사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예요? B, C, D 중에서 하나를 고민하셨어야 돼요. 근데 빈칸 뒤를 좀 더 봤어요. 이미 뒤를 보니까 명사 덩어리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럼 이미 명사가 있는데 또 다른 명사를 여기에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군다나 관사도 없이 그냥 명사 덩어리를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형식 동사도 아닌데 그럼 일단 그냥 명사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투부정사 ing 선택 문제네요.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왜 별표를 쳐놨냐면 자, need는요. 필요로 하다. 그런데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요. 와, 동명사 ing를 목적어로 취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얘가 문제인 거예요. 자, 디테일 사항 좀 가볼게요. 우리 need를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요. 주로 이런 뜻이에요. 능동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슨 뜻?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될 거예요. 기억할게요. 그러면 need 뒤에 동명사 ing 목적어로 쓰잖아요. 이게 별표입니다. 예, 무슨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수동의 뜻으로 이 ing를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뭐뭐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해석할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예요? 문법적으로는 B번, D번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need 뒤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능동의 느낌으로 이 팀을 어떻게 할 건지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뒤에 목적어, 이 법률 전문 팀이 나와 있잖아요. 그 팀을 이 회사가 뭐 한다?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럼 능동의 뜻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겠네요. 정답 뭐예요? B번. 이렇게 to recruit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기억할게요. need는 투부정사와 그리고 동명사 ing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디테일 사항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하는 거고 이 법률 전문팀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그 팀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답은 B번 능동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목적어로 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need 오늘 공부하세요. 그냥 하나만 목적어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뜻도 이렇게 변경되는 동사들이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꼭 개념을 습득하시고요. 자, 그러면 해석해볼까요? 우리 recruit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집하다. 이런 뜻이죠. expert 무슨 뜻이죠? 전문가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 단어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이런 단어가 있어요. expert 뒤에 expertise라고 적으면 얘 뭘까요? 맞아요. 얘는 전문 지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될 겁니다. 전문 기술, 전문 지식. 그래서 expertise라는 명사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0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 우리 109번 같은 경우에 우리 aspire, arrive, prefer, reach라는 와, 딱 봐도 뭐예요? 동사, 어휘 선택 문제죠. 이 문제도 별표 치고 갈 거예요. 자, 이 문제 일단 aspire, 우리 arrive, prefer, reach 뜻은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동사 어휘의 선택 문제가 나왔다? 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부터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동사의 특성을 무조건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동사의 특성이라고 하면 자동사, 타동사가 있을 거고 또 같은 동사더라도 막 특성들이 뒤에 나오는 뭐 목적어, 투부정사를 취한다든지 ing를 취한다든지 그런 특성들이 나뉘기도 해요. 그러면 A, B, C, D 이 어휘 문제 이 문제는 절대로 한국말로 그냥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갑시다. 첫 번째 A번 aspire 열망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열망하다라는 동사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전치사 투가 나와서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뭐에 대한 열망하다. 또 뭐뭐 하는 것을 열망하다. 그래서 똑같은 투더라도 전치사 투가 나오는 aspire이 있고 또 투부정사 투가 나오는 그렇죠? aspire이 있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arrive는 당연히 자동사죠. 무조건 자동사입니다. 뭐예요? in이나 at이 붙어야 하는 주로 자동사죠. 어디에 도착하다. 그런데 C번 선호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일단 prefer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 하나 이렇게 덜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 여러분 prefer는요.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목적어가 나오기도 해요. 선생님 그럼 아까 전에 need도 투부정사도 나오고 동명사도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뭐 투부정사를 쓸 땐 능동이고 동명사를 쓸 땐 수동의 뜻으로 해석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얘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뜻이 똑같습니다. 즉 뭐를 써도 상관이 없는 동사라고 토익에서는 외워주셔도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타동사. 마지막 D번 reach. 사실 reach는 되게 쓰임이 많죠. 근데 잠깐만 arrive, reach를 묶어볼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arrive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동사예요. 그런데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뜻이 비슷하죠. 그런데 reach는 그럴 때 무슨 뜻? 타동사로 쓰이기는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바로 나오는 동사라는 거겠죠? 이거 사실 arrive, reach 선택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물론 reach를 뒤에 전치사 for과 함께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주로 듣기 표현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reaching for something, 즉 뭔가로 손을 뻗어서 닿았다라고 할 때는 reach를 자동사로 쓰고 전치사 for를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선 뒤에 보니까 for도 없어요. 그럼 썼다면 정답이라면 얘를 타동사로 쓰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찾는 거예요? 키워드 뒤에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자동사, 타동사가 막 나뉘어 있네요. 질문 드릴게요. 뒤에 new highs라는 이거 뭐예요? 당연히 목적어죠. 최고치라고 해석할게요. s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새로운 최고치라는 목적어 명사가 있죠?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 하나 있네요. 절대로 뭐는 안 돼요? 자동사 arrive는 불가능하죠. 뒤에 전치사 in이나 at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으면 자동사 B번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하나를 한번 골라볼게요. 갑시다. 그러면 우리 according to industry analysts, 즉 이 산업의 어떤 보다 분석가에 따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average home prices, 즉 평균 집의 가격들이 이 LA에서 즉 뭐다?
이번 달 최고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잠깐만. 이 집 가격이 이번 달에 어떻게 됐다? 최고치를 뭐 했다? 도달했다. 정답 D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 가격이 선호하진 않겠죠. 집 가격이 열망하지도 않고요. 그럼 뭐예요? 최고치라는 말과 집 가격을 보고 집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구나. 그 찍었다라는 표현? 그렇죠. reach, 도달하다, 도착하다. 요 타동사로 쓰게 되는 거겠죠. 되나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arrive, reach 선택 문제였고 한국어 해석으로 arrive, 최고치에 도착했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한국어로 풀면 안 되고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해서 정답은 D번으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D번이 정답이고 여기서 우리 전치사 하나만 복습할까요? 자, 우리 according to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또는 뭐뭐에 따라서 특히 뒤에 전문가 같은 말이 나올 거예요. 또는 뭐 교수님에 따르면 또는 기술자에 따르면 또는 이 기사에 따르면 즉 그 기사에 따르면 이런 뜻으로 쓰이는 따르면이고 according to 당연히 외워주셔야죠. to-d는 명사 자리 전치사 to로 쓰인 거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우리 1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0번 똑같이 문법 문제네요. 갑시다. 자 그 문법 문제면 우리 logic flow 뭐다? 논리 흐름 빈칸 앞뒤를 먼저 살필게요. 자 빈칸 앞을 보니까 잠깐만 대시 있네요. 자, 이게 접속사 되실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거는 문장을 좀 더 봐야겠죠. 뒤를 보니까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고 빈칸 앞을 보니까 동사 찾을게요. 동사 어디 있죠? come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come 뒤에 with a warranty 우리 뭐예요? warranty라는 뭐가 나와 있죠? 우리 보장 또는 보증서라는 뭐예요? 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서 뒤에 또 대절이 나와 있다는 건 바로 판단이 돼야겠죠? 이 대시 앞에 있는 뭐를 꾸미는 거? 명사를 꾸미는? 그렇죠.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접속사 대시라는 게 판단이 되죠. 그러는 순간 그 다음 논리의 흐름. 그럼 접속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뭔가 또 동사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빈칸 뒤로 동사 없네요.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자리? 그렇죠. 대절, 관계절에서의 동사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할게요. 그러면 우리 주어가 비어있는 주격관계대명사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럼 동사가 아닌 것부터 지워볼게요. 자 C번 ing는 절대 동사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A, B, D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 하나의 또 논리 흐름 볼게요. A와 B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last 지속되다라는 동사죠. 복수동사로 썼네요. 그리고 last 단수동사로 썼네요. 그럼 일단 단수 복수부터 구분해볼까요? 자 질문.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절 특히 주격 관계절에서의 수일치는요. 무조건 누구에다가 맞춘다? 그렇죠. 꾸밈받는 명사에 맞춥니다. 그럼 기억할게요. 꾸밈받는 명사가 앞에 주로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게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 오늘은 대시 나왔네요. that 같은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당연히 주어가 비어 있겠죠. 그럼 그 자리에 동사를 넣게 되는데 그 동사의 수는 누구한테 맞춘다? 무조건 꾸밈받는 명사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개념반에서 꼭 들으세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 꾸밈받는 명사 뭐 있죠? warranty라는 우리 보증서 또는 보증이라는 뭐예요? 명사가 있죠? 단수네요. 단수동사 일단 그럼 뭐는 안 돼요? 복수동사 A번 last는 안 되겠죠. 그럼 선생님 단수동사 찍을 거예요. 그런데 D번 과거 완료 시제 이제 무슨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제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제 파악해 볼게요. 갑시다. 최신 스마트워치가 뭐와 함께 나온다? 어떤 보증서와 함께 온다는 거죠. 즉 어떤 보증? 그렇죠. 2년간의 즉 2년 동안 지속되는 보증서죠. 근데 여러분 질문 갑자기 had lasted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찍으려면요. 이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시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준의 과거는 그냥 과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이전 시점을 쓰려면 무조건 뭐는 있어야 돼요? 과거 시점 기준이 있고 그거보다 이전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주변에 과거 기준을 나타내는 말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건 여러분 토익에서 한 문장 주는데 과거 완료를 쓸 거면 그냥은 못 씁니다. 무조건 기준이 있는 과거 시점이 있으셔야 돼요. 왜? 과거 이전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야, 이 스마트워치 보증서와 함께 와. 2년 지속되는 보증서와 함께 와. 그렇죠? 정답 뭐예요? 현재 시제 B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사실을 묘사할 때 우린 현재 시를 쓰기도 하니까.
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문제의 논리의 흐름은 어때요? 단순히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풀 순 없죠? 맞아요. 우리 수도 파악했어야 되고 그 전에 last가 동사인 것도 파악해야 되죠? 그 전에 이 대절, 관계대명사 대절인 것도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얘가 얘에 맞춘다라는 것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죠? 즉 이런 복합적인 개념이 빠른 속도로 논리의 흐름으로써 이어지시는 연습을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주격관계대명사 동사는 꾸민받는 명사에 맞춘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속에서 못 알아봐요. 그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last 지속되다라는 뜻이고 우리 warranty 하면 보증이죠. 또는 보증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서 우리 1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 ABCD 봤어요. 딱 보는 순간 느껴져야 되는 게 있어요. once, how, among, until. 질문. 막 전치사 접속사들이 섞여 있는 거 보이셔야 돼요. 아직 이 보기를 보고 뭐가 전치사고 뭐가 접속사인지 모르겠다? 그건 조금 더 공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치사 접속사는 일단은 알고만 있어도 반 이상은 풀려요. 그러면 갈게요. once, 물론 부사도 되죠. 한 번,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여기선 당연히 접속사로 물어보는 거일 거고 접속사로 우리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일단 뭐뭐 하고 나면. 됐어요? how는 뭐죠? 당연히 접속사죠. 여러분 얘 무슨 절?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달라요. once는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우리 how는 무슨 절?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 있고요. C번 볼게요. among이라는 뭐죠? 아 맞아요. 얘는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덩어리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뭐뭐 사이에라는 뜻인데 주로 셋 이상일 때 우리가 주로 씁니다. 참고로 기억할게요. 두 명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among을 쓰진 않아요. 요거는 가벼운 개념. 두 명을 지칭할 땐 우리는 between이라는 전치사를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etween A and B 꼴도 있죠. 그렇죠? 두 명 사이는 between, 두 명만 아니면 무조건 among 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D번 볼게요. 자, until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둘 다 돼요. 그렇죠.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뜻은 뭐뭐까지란 뜻입니다. 그럼 기억할게요.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선택 문제들 같아요. 접속사는 뒤에 일단 문장,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덩어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할 게 있어요. 무조건 접속사 전치사 선택 문제는 빈칸에 뭐부터 보는 거예요? 뒤부터 보고 뒷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the end of the season이라고 잠깐만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죠. 그 계절 끝 또는 그 시즌 끝이라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네요. 그럼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접속사들은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A, B번 안 되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C번, D번 전치사끼리의 선택 문제 같아요. 그러면 해석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 해석할 때 막 이것만 놓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를 찾으세요.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예요. 논리 흐름 갑시다. 자, 면접에서 이 basketball star, 이 농구 스타인 에이미가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녀가 있을 거라고 그녀의 현재 팀에 남아있을 거라고 했대요. 이 시즌 끝까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will stay 대표적인 뭐예요? until과 함께 쓰이는 그런 동사입니다. 왜? 뉘앙스상 그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또는 그때까지 또는 wait이라는 동사랑도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wait 또는 stay 해서 until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거고 여러분 한국어 해석으로도 말이 되니까 정답을 D번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시간 시점을 묘사해주는 단어들도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among은 당연히 해석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 문제보다도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전치사 by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전치사 by가 C번에 있었어요. 자, by도 뜻이 뭐죠? 언제까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럼 by도 까지고 until도 까지면 한국어로 못 구분해요. 선택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by는요. 어떤 뉘앙스에 까지냐면 주로 마감일이나 기한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하는데 늦어도라는 말을 붙여보는 거예요. 야, by는 늦어도 이때까지란 뜻이에요. 즉 한국말로 늦어도란 말을 붙여서 어울리게 되면 되는데 그럼 문법적으로 볼게요. 주로 이런 동사와 함께 쓰일 겁니다.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라는 조동사. 즉 너 늦어도 이때까지는 해야 해.
또 늦어도 어떤 내용? 완성해야 돼. 늦어도 이때까지 끝내야 해. 늦어도 이때까지 제출해야 해. 라는 동사의 뉘앙스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by와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황을 묘사해주는 stay, wait이랑 함께 쓰이는 until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항상 뭐랑 함께 쓰이고 어떤 근거와 함께 나오는지를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그냥 until은까지, by는 뭐 마감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헤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함께 쓰이는 이런 키워드들과 같이 공부를 해두세요. 되나요? 오케이, 111번 문제 중요했고요. 그러면 해석 갑시다. 즉 until.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농구 스타가.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걸 얘기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2번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ed가 붙어있고 ing가 붙어있고 ing 그리고 ablE가 붙어있고 어휘 문제로 나왔죠. 얘가 힌트예요. able 형용사죠. 그러면 당연히 뭐끼리 선택 문제를 냈을까요? 형용사끼리 선택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저 A번의 ed는 무슨 형용사?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 ing, 그렇죠. 현재분사, 분사형 형용사들과 일반적인 형용사들의 선택 문제를 낸 거죠. 아,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뜻은 외우셔야 돼요. 우리 talented는 아예 형용사의 뜻으로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두 번째 B번, 이거 demanding의 별표 한번 치시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demand는 물론 수요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demanding 무슨 뜻? 힘든이란 뜻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또는 뭔가 까다로운, 힘든 거죠. 그리고 C번 appealing, 우리가 어필한다라고 하죠. 맞아요. 매력적인이란 뜻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D번 accountable,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책임이 있는 이란 뜻인데 주로 이것만 외우시고 계시면 안 돼요. accountable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이따 단어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그럼 일단 이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고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라는 거죠. 근데 무슨 형용사인지 먼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빈칸 앞뒤 문장 구조를 보기 위해서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앞부터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 당연히 주어겠죠. 그리고 find라는 뭐가 나왔어요? 동사 나왔죠. 여러분, find 하면 무슨 뜻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찾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find 하면 찾다부터 떠오릅니다. 그런데 찾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find는 오형식 동사로서 쓰일 때 어떻게 된다? 당연히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오형식으로 쓸 땐 생각하다 또는 알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지금 요 리조트라는 목적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걸 알아요? A, B, C, D 형용사니까 논리의 흐름. 형용사 자리네. 그러면 잠깐만 이 자리 그러면 형용사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as라는 접속사로 끊어져 있죠. 아, 그럼 find를 어떻게 쓴 거예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이런 동사로 쓰게 된 거겠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목적격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 이 리조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오겠죠. 그럼 이 리조트가 재능이 있는 건지 까다롭고 힘든 건지 매력적인 건지 책임이 있는 건지 선택하는 문제네요. 한국어로 집어넣지 마세요. 키워드를 찾을 겁니다. 뒤에 as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절이겠네요.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데 동사 offers, 우리 제공하다, 제안하다. 그럼 huge discount, 뭐예요? 엄청난 할인 혜택을 제공한대요. 이 off 시즌 동안, 질문 드릴게요. 비성수기 동안에 엄청난 할인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호텔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할인 혜택 제공 때문에 뭐다? 그렇죠. 매력적인 이런 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답, 그래서 C번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기억할게요. 키워드 뭐다? 큰 할인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다른 건 말도 안 됩니다. 이어지지가 않죠. 한국말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근거, 키워드를 꼭 찾으시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 accountable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accountable은요. 사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be accountable to 또는 for가 함께 쓰이는데 어딘가에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쓰여요. 어디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우리 account를 우리가 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account를 동사로 쓸 땐 전치사 뭐랑 어울린다? 주로 우리 전치사 for가 어울려서 account for, 뭐뭐를 설명하다 또는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ccount for
50%, 50%를 차지하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게 account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 그거 외워두시면서 find라는 동사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것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12번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appealing, 매력적인, 왜 그렇다? huge discount 때문에 그렇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ABCD를 봤는데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되게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정리시켜 드릴 건데 보기를 보자마자 먼저 판단이 돼야 돼요. 아직 그게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접속사 전치사는 암기하면 됩니다. 왜? 단어잖아요. 암기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BCD, A, in addition to죠. 특히 이 to 조심하셔야 돼요. to가 나올 땐 항상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 to가 투부정사 to인지 전치사 to인지. in addition to 전치사죠. 뒤에 명사 나올 겁니다. 그러면 뜻이 뭐예요? 뭐뭐 이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as well as는 뭐죠? 여러분 이거 혹시 not only a but also랑 동의어인 거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는 건데 뭐뭐뿐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밑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be as well as a라고 되어 있고 그거의 동의어 뭐다? not only A but also B. 여러분 차이가 좀 있죠? not only A but also B는 A가 앞에 있고 B가 뭐예요? 뒤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그런데 as well as를 쓰면 그렇죠? A가 뒤에 있고 세모 우리 B가 앞에 있죠. 그래서 동의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as well as는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not only A but also B는 앞에 것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역시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뜻부터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C번에 별표 치시고요. 자, provided. 선생님, 접속사 전치사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 갑자기 ed 형태가 왜 나왔죠? 자, 질문. ed 형태지만 얘를 우린 접속사로 볼 겁니다. 그 유래는 뭐 분사 구문으로부터 오긴 했는데 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린 토익 단어를 빨리 외워야 되고 우리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그럼 provided 질문 드릴게요. 동의어가 있습니다. providing을 써도 돼요. 그리고 뒤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린 얘를 뭐로 본다?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접속사로 바라볼 겁니다. 그럴 때 뜻이 뭐래요?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또는 뭐뭐라는 조건으로라는 뜻으로 쓰여요. 뭔가 가정, 조건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경향이 있는 접속사입니다. 얘를 접속사로 바라보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제공되어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D번 볼게요. so that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무슨 뜻? 주어 동사 나와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주로 쓰일 거예요. 주로 뭘 나타내죠? 맞아요. 우리 목적성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항상 접속사 전치사의 선택 문제는 어디를 보자? 빈칸의 뒤쪽을 보자. 뒤쪽 볼게요. They have 주어 동사 나와 있죠. 그들은 가진다. A key card, 키카드를 가진다. 주어 동사 문장 나와 있죠. 그럼 뭐는 안 돼요? 전치사 A번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상관 접속사인 A as well as B 또는 B as well as A라고 쓰이는 얘네들은요. 뒤에 문장 앞에 문장 이렇게 연결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할게요. 앞에도 보니까 동사 부분이 있죠. 논리의 흐름. 주어 동사 문장 쫙 있고 끊어졌죠. 그럼 뒤에 이거 뭐예요? 그렇죠.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절 접속사 찍는 문제죠. 그러면 정답 어디서 찍어야 돼요? C번 아니면 D번을 찍으셔야죠. 기억할게요. 부사절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가 나왔다? 일단은 뭐 하셔야 돼요? 해석해서 키워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봅시다.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대요. 어디에? 사무실에 언제든지. 그럼 can access to the office at all hours. 모든 시간, 즉 매일 언제나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키카드 가지고 있대요. 프론트 도어에 대한 키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면 접근할 수 있죠. 정답 뭐예요? C번이죠. 여러분 키카드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좀 뒤바뀌어 있잖아요. 키카드를 가지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접근하기 위해서 키카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문맥이면 모를까? 마음대로 지어내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접속사는 이 뒤에 문장과 문맥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키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 회사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찍고 우리는 provided를 보자마자 뒤에 대시 생략돼 있고 이걸 접속사로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provided that 접속사로서 뭐뭐라면 뭐뭐를 조건으로 그리고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조건을 나타내다 보니까 현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에 can gain이라는 will 또는 can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를 현재로 대신해서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개념은 나중에 나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1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4번 문제 별표 치세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어요. 자 A, B, C, D 보니까 일단 이거 무슨 문제? 문법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A, B, C, D 보니까 이거 다 뭐예요? 동사의 문법 문제죠. 자, 기억할게요. 오늘 동사의 어휘 문제도 풀었고요. 동사의 문법 문제도 풀었어요. 동사 어휘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동사의 특성을 물어보기도 했었죠. 자동사, 타동사. 그런데 동사 문법 문제의 핵심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무조건 뭘 파악하자? 수, 태, 시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수가 뭘까요? 맞아요. 단수, 복수라고 부르는 그거. 그러면 태는 뭘까요? 맞아요. 능동태, 수동태 파악하라는 거고요. 시는 뭐냐면 시제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린 어디에서 다 묘사한다? 동사에서 묘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모두 동사다. 근데 문법 문제다. 그럼 무조건 뭐부터 파악하자? 수태시. 선생님 순서는요. 수부터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막 중구난방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A, B, C, D 앞에 주어가 있을 겁니다. 주어, the programmer라는 주어가 있죠. 누가 봐도 단수죠. 그러면 단수 동사가 아닌 것들은 지워야겠죠. A번 동사 원형 복수네요. 안 되죠. 벌써 보기 하나가 지워지죠. 근데 선생님 B, C, D는요. B번은 단수 복수 표현할 수 없는 과거 동사. 여러분 C번과 D번은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수 복수를 굳이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면 수까지는 오케이. 보기 하나 지운 걸로 만족합시다. 두 번째, 능동태, 수동태를 파악해 볼게요. 자 질문. 우리 realize라는 동사의 뜻은 뭐죠? 뭐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 그런 뜻이죠. 깨닫다. 그럼 여러분 얘 그냥 일반적인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삼형식 동사인데 뒤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what 명사절 접속사 what이 있네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있다는 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온 거예요? 문장이 온 거죠. 목적어 자리에 문장 무슨 절? 명사절. 그럼 이 what부터 뒤에 있는 모든 덩어리를 우리는 뭐로 본다? 목적어로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 형태네요. 그럼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뭘 쓴다? 그렇죠. 능동태를 써야겠죠. 여러분 삼형식 동사가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능동인 거 찾아볼게요. B번 능동이죠. 이거 과거 동사예요. C번 will be ing니까 능동이죠. D번 be ed 그렇죠. be 플러스 ed 꼴은 동사 어떻게 쓴다? 수동태의 형태죠. 그럼 당연히 D번도 뭐예요? 안 되는 형태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만 남아요? B번, C번만 남죠. 역시나 뭐만 남아요? 시제를 파악하는 문제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되겠어요. 선생님, 아니 이 문제를 보니까 시제 문제까지 이 논리의 흐름으로 파악은 했는데 앞을 보니까 after spending hours troubleshooting the software issue. troubleshooting 하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간을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보낸 후에 이 프로그래머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땡땡땡 잠깐만 선생님 그냥 이거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요거 하나만 있는데 요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진 않은데 생각해 볼게요. 말을 만들어내면 이거 여러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법적인 개념 하나만 더 갈게요. 우리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realize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깨닫죠. 또 비슷한 동사 know 알고 있다. 또 뭐 understand 그렇죠. 또는 지금 여기서 배운 realize 그렇죠. realize 그렇죠. 이런 동사들은요.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동사들 뭔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는 동사를 절대로 영어에서 웬만하면 뭐로 안 쓴다? 진행 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realize에 대해서 좀 빨리 알고 있으면 시제까지 갈 것도 없이 진행 안 되는구나. B번 찍고서 근거 당연히 was도 들 수도 있겠죠.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라는 뜻으로서 과거 시점이기도 맞지만 여러분 조금 더 실력이 있으시면 realize는 현재 진행, 뭔가 진행의 시제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문법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realized 과거 동사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되나요? 문맥을 보고 파악하는 문제였었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파트 5의 마지막 15번째 문제. 자, A, B, C, D 보니까 about 전치사, whenever 접속사, C번 since는 여러분 뭐예요? 접속사일까요? 전치사일까요? 다 돼요.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하나 더 부사도 됩니다. 좀 이따 정리할 거고요. only if 접속사죠. 그러면 일단 보고서 접속사, 전치사 구분하는 문제가 되셔야 됩니다. 뜻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빈칸 뒤를 볼게요. 빈칸이 맨 앞에 있네요. 빈칸 뒤를 보니까 명사 덩어리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뭔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네요. 쉼표까지 끊어져 있네요. 그럼 문장이 아니라 명사가 있으니까 접속사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안 돼요? B번과 D번 안 되죠. 그럼 선생님 A번 아니면 C번 전치사 문제잖아요. 맞아요. 뒤에 명사 나올 수 있는 전치사인데 자 근거를 무조건 찾으세요. 3월달 시작이래요. 그리고 이 증가하는 온도들이 have caused the ice 얼음이 녹도록 야기시켜줬대요. 자 질문 드릴게요. 근거 하나 첫 번째 1번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기도 했죠. 우리 since는 이래로라는 뜻으로 시간을 주로 묘사해주죠. 그런데 하나 힌트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have 플러스 pp 즉 뭐예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죠.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뭐예요? 정답 C번 근거 이렇게 잡고 C번을 찍는 겁니다. 그럼 since가 왜 현재 완료랑 나와야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노포 맛집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가 종로 같은 데 가면요. 이게 노포 맛집 되게 많죠. 근데 거기에 간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네요. 뒤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항상 간판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뭐 예를 들어서 since 1990.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9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since는요. 어떤 특성을 가진 전치사 접속사 부사냐면 과거에서부터 뭔가 현재를 묘사해주는 그런 전치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래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또는 부사로 쓰이면 그 후로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깐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묘사해주는 시제가 뭐다? 영어에서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ed 꼴의 시제와 함께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선생님 since는 때문에란 뜻도 있던데 맞아요. 때문에란 뜻은 접속사일 때만 때문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일 땐 두 개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래로란 뜻과 때문에란 뜻이 있는 거고 단 전치사일 땐 무조건 이래로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래로란 뜻일 때만 현재 완료 시제와 주로 같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노포 맛집 생각해 주세요. 되셔요? 노포 맛집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월 시작 그 이래로 얼음이 녹고 있어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되나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5번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뜻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rising temperature 잠깐만 이 rising은 뒤에 있는 우리 temperature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입니다. 증가하는 이 온도가 얼음이 녹도록 야기시켰다.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우리 cause라는 동사 cause 야기시키다죠. 주로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얘를 A라고 하고요. A2 동사 원형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뭐가 있죠? cause A2 동사 원형, force A2 동사 원형, encourage, allow, permit, 또 뭐 request, require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 수업 시간에 꼭 배우시고 cause A가 뭐뭐 하도록 야기시키다 또는 원인을 제공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파트 5였습니다. 자, 이제 파트 6로 좀 가볼 건데 점수 잡는 Hackers.